대선 국면을 맞은 우리 한반도 정치 안보 현안 매주 금요일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강 디펜스 김종대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대선 국면이지만 안보 상황, 정치 상황은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서서히 달궈지는 개구리가 되는 거 아닌가. 네.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확 튀어오르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외부의 환경 변화가 서서히 바뀌는 끓는 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개구리가 된 거 아닌가 싶은 게 우리가 IMF를 맞이한 게 1997년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사회가 대격변을 했거든요. 네. 글로벌 무역 체제, 개방 체제 편입되라는 외부의 압력에 뼈를 깎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7년이 지난 지금 와서 완전히 정반대 또 태풍을 맞이한 겁니다. 네. 이번에는 또 보호무역주의와 그 국가의 기환. 이거는 27년 전에 불었던 그 바람하고는 물길이 완전히 정반대죠. IMF 태풍을 또 때하고. 맞이한 거거든요. 예. 근데 27년 전에 우리 국가가 그 고통을 겪고 잘 적응을 해서 그 뒤로 거의 30년 네. 진짜 황금의 시대를 누려놨고 너무나 잘 버텨왔는데 네. 이번에 정반대 이 물결을 맞이해서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97년에는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정말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극복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런 태풍이 온 줄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난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봐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때처럼 예. 고통스럽진 않으니까 예. 별거 아니겠지. 저러다 잘 지나가겠지. 넘어가겠지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뭐 작년에 내란 상황하고 또 파면돼 가지고 조기 대선 사실 6개월이 지금 쭉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외교 또 미국 상황 뭐 지금 정말 어려운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27년간 김영삼 때 네. 세계화, 네. 뭐 개방화, 정보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자유주의 담론이 다 부정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질서가 파괴되고 새로운 질서를 향해 가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잘 적응만 하고 따라가면 됐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어떤 그 공간을 네. 만들어서 그 생존 공간 안에서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지도적 위치에서 주도해 나가지 않으면 죽는 판이에요. 예전에 모방하고 잘 따라가면 됐는데 그런 상황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국가의 지성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뭔가 그 힘과 에너지를 모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네. 이 점에 대해서 난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 대선 공간도 네. 자꾸 대선 얘기들 하시는데 이거는 비전의 경쟁이 돼야 되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권 교체를 넘어가지고 변화된 시대에 무언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가져야 네. 이제 탄핵 이후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사는 거지. 네. 그러지 않고 보십시오. 이제 단순히 권력 교체, 정권 교체 이 얘기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변화된 세상의 충격을 네.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가? 네. 난 정치인들이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이 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돌아가는 모양새 보면 그런 얘기는 못 틈이 없죠. 그럴 안 나올 틈이 것 없었죠. 같아요. 예, 이제 전부 다 죽느냐 사느냐 싸움이니까요. 예. 예. 자, 묵직한 말씀 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얘기 같은데요. 자, 하나하나씩 좀 또 짚어볼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권한대행 그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했던 거 가처분 네. 이게 주초에 주초가 아니죠. 엊그제죠. 죄송해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이 됐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그건 법률가들이 설명을 잘 하는데 네. 이제 이건 가처분 신청이고 뒤에 본안 소송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거기서도
저기 이런 재판관 지명은 잘못된 거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염두에 두고 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기 만약에 가처분을 기각했다가 네. 재판관이 지명이라도 됐는 날이면 이후에 저기 한덕수가 지명한 이 권한이 없고 네. 잘못된 지명이라는 본안 판결이 나왔을 때 여기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인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곧 있을 그 본안 소송에서도 이건 안 되는 소송인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어떤 법률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치적으로요. 예, 이거는 이제 그 한덕수가 재판관 지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놨던 정치판 자체가 깨지는 거거든요. 한덕수가 지금 문제다. 한덕수 차출로 뭐 등등하고도 관계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근데 아. 이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대행은 지금 헌재에서의 이 패소 기각이 네. 본인의 어떤 정치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 막대한 차질을 빚어가지고 대망론 자체도 잠시 가지만 네. 무엇보다도 이제 한덕수는 트럼프 전화만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제 여기서는 게임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이건 살아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저기 실제로 이게 언론에서 왜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최상목 대행이 이제 다음 주 초면 미국 미국에 가잖아요. 급파돼 가지고 예. 안덕수 산업부 장관하고 미국 가서 두 명의 장관이 2+2 회담을 한다. 여기까지는 예고가 나왔죠. 네.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선발대로 간 거예요. 한덕수 대행을 미국의 트럼프가 불러들여서 한덕수가 미국에 갑니까? 그게 살아 있어요. 와. 지금 그 전화를 한덕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에 회심의 카드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헌재 결정이 본인한테는 불리하지만 예. 남아 있는 카드는 트럼프 카드. 트럼프 카드예요. 트럼프 이야. 카드고 그래서 최상목을 선발대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알래스카의 그 투자 문제에 LNG 대해 사업 가지고 문제. LNG에 대해 가지고 MOU 정도 체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관세를 확 낮춰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가 귀국해서 내가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 왔다고 떵떵거리는 거죠. 이 시나리오가 살아 있어요. 아직까지. 예. 예. 이게 살아 있는데 한덕수한테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상목이 가서 바로 한덕수를 저 미국에 초청하는 문제를 바로 협의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4월 말까지는 이 이벤트가 끝나야 된다. 이거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이런 거면 제대로 된 협상이나 제대로 된 우리가 좀 퍼주는 거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스공사를 급히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스공사가 뭐 석유공사가 가도 되고 가스공사가 가도 되고 그러는데 전부 다 천문학적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이런 사업은 포스코나 예. 아니면 SK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이런 그 민간 기업이 가서 투자도 하고 실사도 하고 그게 맞죠. MOU도 하고 이게 예. 맞거든요. 예. 근데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민간 기업을 동원할 시간이 없으니까 급히 가스공사를 동원한 겁니다. 사실은 그럼 이거는 국가 이익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하고 맞바꾼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3일 날 군사 쿠데타를 봤다면 예. 지금 여러분들은 경제 쿠데타를 보고 계셔. 경제 쿠데타를. 그런데 무섭네요. 저기 지금 미국에서 비공식적으로 오는 거는 MOU라도 체결하자는 시그널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4말 또는 최악의 경우에 5월 초 한덕수가 미국에 가면 가시권에 들어오고 그 사이에 벌써 가스공사는 알래스카를 갔어요. 실사한다고. 이야. 이 시나리오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 의원님 그러면 그것까지 봐서 한덕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띄워보는 겁니다. 띄워보는 나올 수 거죠? 있다 없다는 한번 일단은 여기에 배팅을 해보는 거예요. 간을 계속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래 헌법재판소 저거 때 하나 올려놓고 재판관 할 때 한번 올려놓고 또 지금 미국
트럼프가 전화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사업하고 협상 통상 같은 것도 자기가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띄우고 그리고 그래서 뭐가 하나 딱 나오면 한덕수를 트럼프가 직접 만나줄 가능성이 있는 그게 거죠. 크다. 자 그러면은 네. 이 알래스카 그 저기 뭐냐 띄우기인데 어떤 MOU라도 비밀리에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하, 이게 알래스카 가스전은요 네. 미국의 대왕고래입니다. 그러니까 다 포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 가서 우리가 저길 왜 갑니까? 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또 이런 기사 나올 거예요. 예. 3월 5초쯤 되면 뭐 알래스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몇 배, 뭐 그다음에 저기 뭐냐 동토의 땅 아래 뭐 엄청난 노다지 숨어 있어. 네. 그다음에 북극이 녹고 있거든 지금. 예. 원래 알래스카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영구 동토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어려운 거예요. 뚫지를 못하는 거죠. 뚫지를 못하고 1년에 한두 달밖에 공사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공사비가 확 늘어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지금 북극이 녹고 있잖아. 녹으니까 그러니까 공사하기 기후가 좋다. 변하면 그때는 달라진다 이거지. 그때 가서는 이게 경제성이 높아진다 이거지. 아, 그리고 북극 항로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할 거고. 예.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설명 논리가 들어온다니까. 아, 그러면서 알래스카의 꿈, 예. 뭐 이런 거. 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나사 가가지고 달에 태극기를 그러니까요. 펄럭이게 하겠다. 아 달에 공기가 없는데 태극기가 어떻게 펄럭거려? 펄럭입니까? 그냥 뻣뻣이 서 있지. 어쨌든지간에 예. 무슨 뭐 달나라 꿈 하더니 그거 아직도 추진 중이란 말이야. 아르티메스 계획. 네. 네, 이런 거 예. 가서 사인해주고 왔잖아요. 근데 달은 너무 멀고 알래스카가 좀 가깝다. 네.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차출론 아직까지 아직 꺼지지 유효하다. 않았어요.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남아 있다. 이 시나리오 남아 있다. 이 국민의힘 이 경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 후보들은 이게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결선 통과해봤자 어. 부전승 올라가 있는 한덕수하고 다시 붙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견제가 시작됐죠. 네, 대표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네. 민주당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저 한덕수 경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이 얘기를 나경원 의원이 그래서 했었어요. 견제하는 겁니까? 예. 아하. 벌써부터 그런 견제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안 된다. 이렇게 본 게 나경원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경선 후보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면 지금 말대로라면 김문수 정도가 후보가 됐을 때 단일화가 가능성이 있겠네요. 있죠. 예, 근데 또 그 외에도 한동훈도 한동훈. 이거 한덕수 이거 테마 조작주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견제를 하고 홍준표 그런 걸 봤을 때 홍준표는 자기 코가 썩자고. 안 좋아하겠죠. 네. 예. 그럼 결국 그렇다면 국민의힘 경선은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한덕수가 이렇게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올 한 3, 4일 정도 되겠는데요. 출마를 하려면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쉽지가 않은데 자꾸 내가 거듭 말씀드리는 네. 게 우리 국내 이 지식인들이나 언론인들이 좀 놓치는 게 네. 자꾸 미국 변수를 너무 간과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이 분야를 뭐 유달리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네. 자, 잘 보세요. 12월 3일 날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네. 그때 그 미국의 커트 캠벨이라고 아시아 태평양 그 인도 태평양 그 조정관이 뭐라 네. 그러냐.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 이러면서 쿠데타에 대해 반대했죠. 네. 자, 그런데 대선이 지금 전국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이 조속한 선거로 회복되길 바란다는 메시지가 미국에서 나오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어. 아니네요. 그러면 옛날에 박근혜 때는 미국에서 특사가 오고 대사가 와서 네. 그때 5당이 후보를 냈잖아요. 맞습니다. 5당 대선 후보를 다 찾아다녔다고. 그때 저도 그 저기 사절단을 맞이했는데 네. 나는 정의당에서요? 그 예. 심상정 후보를 찾아왔는데 그때 미국에서 뭐라 그랬느냐? 그 저기 우리는 한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함께할 용의가 돼 있습니다. 네. 어떤 정부든 같이 함께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랬거든. 네. 근데 지금 없어. 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고 있다. 보고 예. 있다. 예. 그러다가 저기 여차하면은 예컨대 트럼프 성정상 저기 한덕수가 약간의 미끼라도 주잖아요. 네. 뭐 알래스카에 대해 가지고 MOU라도 체결해 준다든가 몇 가지라도 하면은 완전히 덥석 물어버립니다. 아, 트럼프가 예. 뭐 지지한다고 하던가 뭐 등등의 아니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의 민주주의 다음 대통령하고 협조하겠다. 이 말을 안 해버리는 거야. 이 말을 안 해버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후보를 띄우는 저기 그러니까요. 한덕수 만나고 그냥 예. 온갖 저 조공을 바쳤으니 책봉을 해준다 이거예요. 네. 이게 조공질서라고 조공질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게 살아있는 시나리오. 이야, 그 부분을 별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들어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네요. 무섭기도 하죠. 예. 사실 보십시오. 우리가 97년에 IMF, 2016년에 박근혜 탄핵될 때 세계 전체가 다 대선을 중계 방송하다시피 하면서 그 IMF 때는 이인재, 김대중, 이회창 맞습니다. 후보를 예. IMF에서 다 찾아다녔습니다. 아, 그 맞네요. 저기 누가 집권하더라도 이 IMF하고 약속을 지킬 하겠다. 건가 안 지킬 예. 건가. 박근혜 때도 5당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미국이. 근데 지금은요. 전부 의심의 눈초리로 한국 대선을 바라보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와 있는 조세비온 대사대리가 수상해요. 네. 자꾸 기독교 세력하고 만나고 있어요. 야, 그것도 좀 이상해. 그러면서 일체 얘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 발언 안 해.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요. 네. 우선은 첫째 관심 바뀜을 드립니다. 맞아요. 예.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하도 윤석열 기사, 한덕수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국민의힘 경선 판이 안 깔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한덕수 기사가 헌재 결정도 사실 또 한덕수와 관계된 거잖아요. 예. 한덕수 기사만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 그러면 무슨 대선이 그래도 한때 여당이었는데 네. 지금 대선은 경선 후보들이 뭔 말하는지 국민들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오로지 한덕수 이 판에서 기사의 메인 기사가 배치되는데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윤석열, 한덕수야 이러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엔 누가 나왔대? 이게 국민들 민심이 되면은 국민의힘은 선거가 폭망한 거거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래 되면. 네. 의미가 없는 선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판인데 문제는 네. 저기 다른 숨은 또 시나리오를 뭘 요자들이 또 모의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경계할 요소가 있다. 경계는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경계 대상이 아니라 한덕수가 경계 대상이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네. 이 재강 디펜스에서 그 부분 짚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들, 특히 명태균 특검법 뭐 등등이 내란 특검법 다 부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부결. 아, 국민의힘은 바뀔 것 같았는데 안 바뀐 것 같아. 그대로네요. 예, 그래도 이탈표가 다소 나온 네. 게 특히 명태균 특검법에 네. 대해서 나온 것들이 약간의 변화 조짐을 보이는데 네. 그래도 결국 문턱은 넘질 못했어요. 네. 예, 결국은 특검에 의한 어떤 진상규명이라는 건 김건희 주가 조작이건 명태균이건 아니면 내란 특검이건 저는 앞으로 대선 전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안 된다. 이제는 좀 더 이상 특검 시나리오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건 이제 앞으로 재발의를 하더라도 네. 결국 뭐 한덕수가 또 거부권 행사할 거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높고. 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격에 대해서 저는 대선 때까지 특검은 좀 힘들 것 같다. 비관적으로 봐요. 그래도 지금 명태균이 지금 보석 때문에 나와 있잖아요. 네. 본인도 자신의 앞에 놓인 먹잇감을 제가 사자가 돼서 물고 뜯을 것이다. 네. 뭐 또 뭐 열광 한호 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좀 오세훈은 이제 불출마를 했고 홍준표 네. 관련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 엄청나게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예, 그게 주로 뭐냐면은
김영선 의원 선거 때 정치자금 네. 제공한 거,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제3자가 대답한 거, 네. 그것도 자기 측근 아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선 후보로 경선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미 버틸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섰다. 결국은 뭐 오세훈에 이어서 홍준표까지. 네. 결국 명태균 씨가 대선판을 정리해주는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어요. 구조상 그렇다. 뭐 오세훈 서울시장도 명태균의 어떤 그게 컸다고 봐야 되겠죠. 불출마. 그럼요. 명태균 석방되던 그 시점에 불출마한 맞습니다. 겁니다. 예. 시기적으로 하루 전날인가 그래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제 자기 후원회장이 압수수색 당하고 계속 문제가 커질 조짐이니까 사실 그 겁 많은 오세훈 시장이 네. 일단은 사법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걸 갖다 줄이기 위해서 대선 불출마를 한 거죠. 네. 사실은 불출마하면은 관심사에서는 사라지니까. 그나마 죄가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예. 또 여론 재판은 모면할 수 있으니까. 네네. 최소한. 예, 네.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홍준표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좀 앞서는 모양새긴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생각보다는 또 열어보니까 약해서 본인이 앞서는 모양새인데 뭐 지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승승장구하면 할수록 명태균 입이 간질간질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명태균은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러니까요. 내가 판을 짜는 어떤 거 본인의 신기로 거의 정치를 보는 아주 독특한 관점이거든요. 예. 그냥 지나갈 인물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있을 사람도 그냥 아니고요. 있을 인물은 아니에요. 예, 뭐 짜르 얘기하고 자기가 콜로세움에서 무슨 사자가 돼서 물어뜯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명태균의 입은 우리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 치르고 있잖아요. 네. 8명입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4명은 어떻게 추려질까요? 아니 우선은 네, 이 경선이 정말 관심 밖으로 밀리고 있는데 그래요. 일단 4명이라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4강 뭐 김문수 그다음에 오세훈은 갖고 홍준표 한동훈까지. 한동훈 예, 그 다음이 이제 나경원 안철수 예. 이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십시오. 뭔가 경선 좀 하려 그러니까 네, 밖에서는 한덕수가 움찔움찔하면서 그러니까요. 이 경선판을 완전히 초라하게 만들고 그런가 하면 윤석열 변호인당이 신당 만든다고 해버렸어요. 윤석열 어게인당을 만든다고 또 그러지. 참. 그다음에 정광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나는 제일 변수가 신천지하고 사랑제일교회 둘이라고 봐요. 아니 우선 정광훈이 지금 뉴스에서 사라졌잖아요. 없었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4월 4일 선거가 날 때 네. 정광훈이 그날부로 국민의힘하고 원수가 됐어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게 8대 0으로 난 책임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립니다. 저기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딴짓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의 한수나 그 정광훈 TV 같은 데서는 조기 대선이란 말은 거의 쳐죽여야 될 주적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쓰면 안 된다는 용어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무슨 사이에는? 대선이냐 지금 헌재 불복 선언하고 윤석열 구해야지. 이랬는데 대선판으로 다 몰려가 이 배신자다. 이렇게 프레임이 짜졌어요. 그래서 국민저항위원회를 따로 출범해서 예. 헌재 불복하면 없겠다고. 근데 정광훈 TV에 나온 패널들이 정광훈한테 설득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이 됐는데 패널들이 정광훈을 설득한다고요? 이제 윤석열 못 구합니다. 이제는 대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정광훈이 화를 버럭 낸다고. 지금 그런 얘기할 때냐고. 이런 게 요즘 그냥 TV로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여태까지 그 윤석열을 지키고 이렇게 윤석열 지지를 긁어모은 건 우리가 광장에서 개고생해서 다 했는데 국민의힘은 와서 처음에 머리 조아리고 90도로 인사하더니 선거나니까 싹 도망가서 그렇게 이지. 조기 대선으로 갔다. 그다음에 여의도파 소년보나 전환길 강사도 저것도 조기 대선파다. 저것도 배신자다.
앞으로 정강훈이나 사랑제일교회 그쪽에서 움직임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유튜버들도 또 반반 나눠져 있잖아요. 저 정강훈 쪽도 난리가 있고요. 났죠.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판에 우리가 조직된 힘을 보여주겠다고 절치부심하고 있고 그것이 다음 대표 경선 때도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정강훈 파들은 뭐 그냥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누구를 밀까요? 아니 아니면 우선 아예 안 끼어드는 겁니까? 대선판을 깨고 윤 어게인. 지금 윤신당 관련된 거는 정강훈도 관련성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아, 아니 그러니까 그 구건데 그 이 사람들한테는 그 조기 대선의 경선 분위기는 투항주의자, 기회주의자, 패배주의의 산물이고 어차피 안 될 대선 왜 나가냐. 그럴 바에는 결사항전을 해야지. 항전을 해야지. 이게 윤 어게인의 어떤 기본 방향이고 이런 어떤 그 국민의힘하고 앞으로 극한 갈등을 겪거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침투할 겁니다. 지금 보면 어제 신당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게 갑자기 웬일이냐 싶었는데 그 물밑 움직임들은 다 있었던 거네. 결국은 그렇죠. 한 축에서는 이 대선 국면에 국민의힘도 못 믿겠다, 안 좋다 이 생각하는 그룹들이 지금 있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자세히 보십시오. 네. 지금 1위 달리는 김문수가 누굽니까? 정광훈하고 자유통일당을 창당한 창당 멤버입니다. 둘이 손 놀고 난리 쳤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 그리고 김문수가 어딜 나갔습니까? 사랑제일교회를 맞습니다. 나가서 신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을 창당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둘 사이가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광훈은 평소에도 김문수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네. 근데 때마침 1위가 됐는데 오히려 윤석열하고 거리를 둘까 봐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정광훈 목사는 김문수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아요. 요거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저 김문수 쪽 전략이 경선판을 넘어가지고 극우의 광장에 손을 내미는 형국이 될 가능성도 꽤 있다. 있다. 이렇게 해서 그쪽이 이제 저 광장 세력으로 헤게모니를 잡자. 이런 극우 대중 운동에 이제 김문수가 뛰어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봐야 될 부분이 저는 그냥 국민의힘 경선하고 한덕수가 나중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정도만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광훈을 비롯한 그 극우 유튜버들도 사실 존재하고 있었는데 잠시 까먹고 있었거든요. 네. 안 나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안 나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윤석열 극도의 지지자들이고 네. 대선을 그다음에 신천지도 네. 얼마나 지금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네. 예. 무섭네요, 갑자기 또. 그러니까 무슨 오늘 짚어주신 내용들 다 이래 일반 언론이나 일반 유튜브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내용들이라서 예. 약간은 무섭습니다. 미국 그러니까. 그리고 또 LNG 사업을 한덕수 트럼프 부르고 또 전강훈까지 지금 말씀을 주셨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제도 외부 충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뭐 익스터널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경제 논리가 아닌 외부의 저기 충격, 예, 뭐 정치적 충격, 지정학적 충격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치에도 외부 효과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 뭐 바다 건너 미국에서 아니면 종교 집단이 아니면은 무슨 뭐 HID의 블랙 요원들이 뭔 일을 꾸며 이거 저기 뭐냐 누구도 예상 못하는 맞습니다. 아예 예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황당한 내용들인데 예. 지금은 새해가 안 돼서 이렇게 시도만 하다 접고 시도만 하다 접고 그러지만은 이런 불안 세력들이 도처의 지뢰처럼 깔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조심해서 조심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이 주류의 시민,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이 시민들의 중심 에너지, 주류 에너지가 흩어지면 안 된다. 이게 흔들리면은 이런 게 전부 다 살아오는. 그러니까요.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강 디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보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